이게 뭐예요? 어제 불고기도 맛없더니 오늘은 또 이게 뭐예요? 고기는 타고 간은 짜우?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장조림이에요? 고무신 씹는 것 같은데. 67세의 나한심은 세인택 구내식당에서 한심 할머니로 알려진 배식원이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전설적인 정보조직 구름단의 전 수장입니다. 중간 키에 흰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묶은 그녀는 온화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직관력과 정의감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림자의 여왕이라 불리던 나한심은 10년 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지만 평화롭게 살고 싶은 욕망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본성 사이에서 늘 갈등합니다. 특히 약자를 괴롭히는 이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차성진의 갑질을 멈추려던 단순한 목표는 점차 세인택 내의 깊은 비리와 부패를 밝혀내는 정의 실현으로 확장됩니다. 나한심의 진정한 매력은 나이를 뛰어넘는 내면의 강인함과 행동할 때를 아는 지혜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세인택의 구내식당은 오전 11시 50분이면 전쟁터로 변합니다. 쇠로 된 쟁반이 철제 롤러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 후추통을 흔드는 소리, 누군가 국자를 떨어뜨리는 소리까지. 이 소음의 바닷속에서도 나한심은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배식을 하다 보니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은 불고기 덮밥이 나왔네요. 젊은 직원이 반갑게 인사하며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나한심은 주걱으로 밥 한 덩이를 정성껏 떠서 불고기 위에 올려줍니다. 고기 양이 적다 싶으면 살짝 더 얹어주고 소스가 부족하면 한 국자를 더 끼얹습니다. 그런 세심함이 있어 직원들은 그녀를 한심 할머니라 부르며 존경합니다. 여기 고기 좀 더 주세요. 누군가 불쑥 소리를 지르자 줄은 잠시 멈춰섭니다. 나한심은 고개를 들어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했습니다. 차성진 기획실장이군요. 세인택에 부임한 지 한 달 반 정도 된 사람입니다. 나한심은 미소를 지으며 주걱을 움직였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차성진은 콧방귀를 뀌며 식판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나한심의 눈빛은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과거 그녀가 구름단의 수장이었던 시절, 그런 눈빛 한 번이면 부하들이 긴장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김치 좀 더 주세요, 한심 할머니. 다음 직원의 목소리에 나한심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은 흘러갔고 마지막 직원이 떠난 뒤 나한심은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그리고 나쁜 사람들 중에서도 선을 넘는 사람이 있지요. 나한심은 자신이 선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방 한쪽에서 설거지를 하던 김영 양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 차성진 실장님, 오늘도 기분이 별로신가 봐요. 아까 신입사원한테 서류 들고 따라오라더니 복도에서 호통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나한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쁜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차성진은 그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선을 넘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한심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말이죠. 다음 날 점심시간, 나한심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배식대 앞에 서서 직원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 그리고 반찬으로는 장조림과 김치, 시금치 나물이 준비되어 있었죠. 무더운 여름날이라 주방 안은 찜통 같았지만 나한심은 땀방울을 닦으며
묵묵히 배식을 이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제육볶음이 아주 맛있게 나왔습니다. 나은심이 미소를 지으며 고기를 덜어주자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불평하며 줄을 밀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차성진이었죠. 이게 뭐예요? 어제 불고기도 맛없더니 오늘은 또 이게 뭐예요? 고기는 타고 간은 짜우? 차성진은 주변 직원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나은심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반찬을 더 드릴까요? 차성진은 코웃음을 치며 숟가락으로 장조림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장조림이에요? 고무신 씹는 것 같은데. 말을 마친 차성진은 장조림 그릇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그릇이 흔들리며 간장이 나은심의 앞치마에 튀었습니다. 식당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습니다. 나은심은 묵묵히 앞치마에 묻은 간장을 손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모든 온기를 잃었다가 다시 평소의 온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죠. 다른 반찬 드릴까요? 나은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차성진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쟁반을 거칠게 밀어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직원들이 나은심에게 위로의 눈빛을 보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던 중 김영 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그 사람 정말 심하던데. 나은심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세상에는 참을 수 없는 일도 있고 참아야만 하는 일도 있지. 난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 김영 양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참지만 마세요. 할머니도 화내실 권리가 있어요. 나은심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는 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란다. 대신 올해는 못 참는다. 그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김영 양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은심이 단순한 식당 배식원이 아니라 한때 전국을 주름잡던 정보조직 구름단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고 있는 비밀과 그녀가 가진 능력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정의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나은심은 퇴근 준비를 마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군요. 우산을 펼치며 생각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을 때는 정의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며 빗속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꿈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구름단의 수장으로서 결단을 내리던 그 순간들을요. 퇴근길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나은심은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까지 가는 골목길을 혼자 걸었지요. 때로는 이런 고요함이 과거의 폭풍우 같던 나날들보다 더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10년. 구름단을 떠나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온 세월이 그리 길지 않았나 봅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멀리서 들려오는 여자의 비명소리에 나은심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는 골목 안쪽에서 들려왔어요.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법도 한데 나은심의 본능은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어둠 속에서 3명의 남자가 한 여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벽에 밀착된 채 겁에 질려 있었고 남자들은 술 냄새를 풍기며 거친 말을 내뱉고 있었죠. 아가씨, 우리랑 한 잔만 더 하자. 뭐가 그렇게 급해? 제발 그만해 주세요. 집에 가야 해요. 나은심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세상엔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군요. 비를 맞으며 우산을 접은 나은심은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늦었으니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네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남자들이 돌아봤습니다. 나이든 할머니를 보자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가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지요. 할머니, 이거 젊은이들 일인데 끼어들지 마세요. 위험해요. 나은심은 우산을 손에 꼭 쥐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구내식당의 인자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는 한때 조직의 수장으로 군림했던 나은심이 서 있었지요. 가려면 지금 가. 안 그러면 다친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무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순간 움찔했지요. 이유 모를 공포가 그들을 엄습한 겁니다.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허세를 부렸습니다. 뭐, 할머니가 우릴 어쩌겠다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은심의 우산이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후려쳤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다른 둘도 놀란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은심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 세 남자는 더 이상 말대꾸도 못한 채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은심은 겁에 질린 여성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이 어디예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근처 아파트를 가리켰습니다. 나은심은 그녀를 아파트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은심은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 속에는 낡은 휴대전화가 있었지요. 10년간 한 번도 켜지 않았던 전화였습니다. 배터리는 죽었을 테지만 그 안에 저장된 번호들은 아직 살아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만식의 번호는요. 이제 때가 된 걸까? 나은심은 상자를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구내식당 배식원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밤 그녀의 꿈속에서는 구름단의 수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은심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한 작은 수첩 속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손가락으로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다 도만식이라는 이름 옆에 적힌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 시대에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 드물지만 나은심은 의도적으로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구름단의 오랜 습관이었지요. 동네 슈퍼마켓 앞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서서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10년이 지났음에도 변함없이 단단했습니다. 도만식, 구름단 시절 나은심의 오른팔이자 가장 신뢰했던 부하였죠. 만시가 나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님? 정말 누님 맞습니까? 나은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만식은 언제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누님이라 불렀지요. 그건 존경의 표시이자 그들만의 암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10년이 넘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주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나은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0년간 평범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자신의 결심을 깨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의. 선을 넘는 자들에 대한 심판. 만시가 오늘 저녁에 만나자. 8시 옛날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고 나오는 나은심의 얼굴은 어젯밤 골목에서의 그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세인텍 식당의 인자한 할머니가 아닌 구름단의 수장으로서의 결연함이 깃든 얼굴이었지요. 그날 점심시간 세인텍 구내식당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나한심은 묵묵히 배식을 이어갔고 직원들은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됐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군요. 나한심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난 나한심이라고 해요. 여기서 10년째 일하고 있지. 서아린은 수줍게 웃으며 앞치마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차성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더 거만한 표정이었지요. 배식대 앞에 선 차성진은 서아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로 왔어? 잘해야 할 거야. 여기 음식 맛없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서아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성진은 그런 반응을 즐기는 듯 했지요. 나한심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서아린이 국을 떠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차성진의 셔츠에 국물을 몇 방울 튀게 했습니다. 이게 뭐야? 셔츠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차성진의 고함에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아린은 창백해진 얼굴로 사과했지만 차성진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첫날부터 이 모양이니 앞으로 뭘 기대해? 이런 애를 뽑은 책임자는 누구야? 이제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서아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나한심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장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새 셔츠 값을 변상해 드리죠. 차성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냥 내일이나 해. 말을 마친 차성진은 식판을 밀치듯 들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나한심은 서아린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심이 선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8시 강남의 한 오래된 찻집. 이곳은 10년 전 구름단이 종종 모임을 가졌던 장소였습니다. 나한심은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섰습니다. 도만식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나한심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님, 오랜만입니다. 60대 중반의 남자,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나한심은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만식아. 차 한잔하자. 도만식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10년의 세월이 무거운 공기처럼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누님께서 연락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나한심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이미 구름단의 수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 놈이 선을 넘었어. 차성진. 그놈 어디서 뭘 숨기고 있는지 뒤져봐. 도만식의 표정이 단번에 진지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임무였습니다. 구름단의 방식대로. 차성진이라. 어떤 사람입니까? 세인텍의 기획실장이야. 겉으로는 그저 성격 나쁜 상사로 보이지만 내감이 그래. 저 밑에 뭔가 크게 감춘 게 있어. 도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한심의 감은 구름단 시절에도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구름단의 옛 멤버들을 몇 명 소집해야겠군요. 나한심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이 일에 끌어들이는 것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차성진의 오만한 태도,
서아린을 향한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식당 직원들을 향한 그의 멸시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이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였습니다. 그래, 필요한 만큼 불러. 하지만 조용히 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도만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1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임무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지요. 걱정 마십시오. 누가 우리 구름단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틀 후 세인텍 구내식당. 나은심은 평소처럼 배식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낯선 얼굴이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그는 마치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나은심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구름단의 해커 박신우였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식판을 들고 나은심 앞에 섰습니다. 불고기 덮밥 주세요. 나은심은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밥을 떠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서 와, 신우야. 박신우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IT팀의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 차성진 실장의 컴퓨터와 가까운 자리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식판을 받아든 박신우는 자연스럽게 자리로 향했습니다. 나은심은 다음 직원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배식을 이어갔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은심의 작은 아파트에 도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지요. 일단 기본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화면에는 차성진의 프로필이 떠 있었습니다. 학력, 경력, 재산 상태까지.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도만식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의 월급으로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작년에 현금으로 구입한 흔적이 있어요. 나은심의 눈이 빛났습니다. 역시 뭔가 있어. 도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가 곧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세인텍의 구내식당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죠. 새로 들어온 IT팀 직원 박신우는 회사 내에서 자연스럽게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때로는 차성진의 부서와도 업무상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회사 주변에는 구름단의 다른 요원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은심은 평소와 다름없이 배식을 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차성진의 모습도 눈에 띄었지요. 여전히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는 변함없었습니다. 이봐요,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요? 이런 음식을 직원들에게 먹이다니. 차성진의 퉁명스러운 말에도 나은심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단단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적한 카페에서 구름단의 핵심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도만식, 박신우, 그리고 새로 합류한 2명의 요원까지.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님. 박신우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차성진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기업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가 세인텍에 입사하기 전 직장에서 횡령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 사건은 묻혔고 그는 자발적 퇴사 형태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나은심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도만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세인텍에서의 행적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회사의 자금 흐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나한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의 품질이 떨어진 이유가 설명되는군요. 증거는? 도만식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박신우가 그의 이메일과 개인 클라우드에 접근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었지요. 계좌 내역, 미팅 일정, 심지어 협박 메시지까지. 새로 합류한 여성 요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성비위 문제도 있어요. 전 직장에서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사례가 있었고 회사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인텍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시작되고 있어요. 특히 신임 여직원들을 대상으로요. 나한심은 서아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를 향한 차성진의 시선이 단순한 업무적 감시가 아니었던 거군요. 좋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자. 모두가 나한심을 주목했습니다. 구름단의 수장으로서 그녀의 명령은 곧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 방식이 아니야. 우린 정의를 구현하되 그 과정도 정의로워야 해. 증거를 모으고 적절한 타이밍에 모든 것을 공개할 거야. 도만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개라뇨? 누구에게요? 나한심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인텍의 대표이사와 인사팀,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찰에게까지. 차성진의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할 거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신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의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차성진이 새로 계약한 업체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한심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탐욕이 직원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를 서두르자. 하지만 아직은 움직이지 마.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 나한심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구름단은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단단한 의지를 가진 나한심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세인텍 구내식당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식자재 품질 문제로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아르바이트생 서아리는 차성진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지쳐가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나한심은 침착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름단의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니까요. 할머니, 이제 못 참겠어요. 그 실장님이 오늘도 저한테. 서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심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 서아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한심의 눈빛에서 이상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만식과 구름단 멤버들이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차성진의 비리는 물론 성비위 사실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할까요? 나한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일이 세인텍의 창립 기념일 행사지. 대표이사도 식당에 올 거야. 그때 모든 걸 끝내자. 다음 날 아침 세인텍은 창립 기념일을 맞아 들떠 있었습니다. 직원 모두에게 특별 점심이 제공될 예정이었고 대표이사가 직접 식당을 방문하기로 했지요. 나한심은 평소와 같이 배식대에 서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만식은 손님으로 가장해 식당 한쪽에 자리 잡았고 박신우와 다른 구름단 멤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신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들 중에는 차성진도 있었죠. 그는 평소보다 더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자신의 승진을 확정짓는 자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직접 음식을 선별했습니다. 대표님. 차성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최근 식당 음식의 품질 저하에 대한 불만이 그에게도 전해졌나 봅니다. 임원들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한심은 가장 마지막에 서 있는 차성진을 주시했습니다. 그가 배식대 앞에 섰을 때 나한심은 정중하게 인사했지요. 실장님, 오늘은 특별 메뉴로 준비했습니다. 차성진은 무시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나한심이 국자로 뜨거운 국을 떠주던 중 차성진이 갑자기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국물이 너무 탁하잖아. 이런 걸 대표님께 대접할 생각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지요. 차성진은 한 발 더 나아가 배식대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같이 무능한 사람은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할 때가 됐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조만간 식당 운영도 바꿀 거라고. 나한심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인자한 배식원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구름단의 수장, 나한심이 서 있었지요. 실장님, 제가 평생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그건 참을 만큼 참았을 때는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마친 나한심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차성진이 반응할 틈도 없이 그의 손목을 잡아 꺾었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국 한 그릇을 그의 머리 위로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아! 차성진의 비명이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도만식을 비롯한 구름단 멤버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신우는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고 식당 벽면에는 차성진의 비리 증거들이 하나둘 투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인텍 임직원 여러분, 제 이름은 나한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차성진 실장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식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벽면에 투영된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차성진은 머리에서 뜨거운 국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잊은 채 벌어진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세인텍의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차성진 실장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 왔습니다. 나한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도만식이 다가와 서류 다발을 대표이사에게 건넸지요. 여기 이 문서들은 차성진 실장이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증거입니다. 그가 계약한 업체들은 모두 품질이 낮은 식자재를 공급하면서도 높은 가격을 청구했고 그 차액의 상당 부분이 차성진의 비밀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대표이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박신우가 프로젝터에 다른 자료들을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차성진 실장은 전 직장에서도 유사한 횡령으로 내부 조사를 받았으나 윗선의 압력으로 사건이 묻혔습니다. 세인텍에 입사한 이후에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차성진은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반박하려 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누가 이런 거짓을. 그러나 그의 말은 다음 증거 화면에 묻혀버렸습니다. 여성 구름단 요원이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성진 실장이 회사 내 여성 직원들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들과 협박 내용입니다. 특히 신입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부당한 업무 지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아린을 포함한 여러 여성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지요.
차성진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차성진 실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게. 보안팀 증거물을 확보하고 차 실장의 사무실을 봉쇄하게.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도만식이 미소를 지으며 나한심에게 속삭였습니다. 누님, 모든 증거는 이미 경찰에도 전달했습니다. 나한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들은 차성진에게 다가가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차성진 씨, 당신은 업무상 횡령, 배임, 성희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성진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한심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이 망할 할머니, 내가 이런 짓을.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나한심에게 닿기도 전에 제지됐습니다. 도만식이 순식간에 그의 팔을 잡아 꺾었고 경찰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추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되겠네요.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성진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들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식당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지요. 대표이사가 나한심에게 다가왔습니다. 나한심 씨,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가 이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군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조사를. 나한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오랜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세인택의 평화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나한심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0년간 일했던 구내식당을 떠날 시간이 됐다고 생각했지요. 대표이사는 극력 만류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내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석 달 후 부산 해운대 근처의 조용한 골목에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심한 집밥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이 식당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나한심은 주방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도만식을 비롯한 구름단의 옛 동료들은 때때로 들러 그녀의 음식을 맛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당 벽면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나한심의 철학이 담긴 문장이 정성껏 적혀 있었지요. 늦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온다. 식당을 찾은 서아린이 그 액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나한심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의 두 번째 챕터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그 말을 한 나한심의 눈빛은 더 이상 구름단의 수장도 구내식당의 배식원도 아닌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정의를 향한 불꽃이 살아 있었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 불꽃은 다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제 꿈은 이 이야기가 언젠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노년의 주인공이지만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정의로움은 모든 세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식당의 심판자 나한심,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또 다른 시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